자, 일단 대리 테스트 결과 좀 보게 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펴놓으시고. 이거냐? 어딨냐? 자, 가자. 아이고. 뽑은 잘 풀었는데 해석이 왜 이래? 어? 자, 그럼 보자. 아, 시험 다 못했어요? 뭐야 이거 수학 이게 안 집어넣어 이씨. 오케이. 잘 맞습니다. 자, 그럼 보자. 다들 틀린 게 거의 비슷하네. 자, 보자. 잘했네. 자, 그다음에 보자. 좀 푸는 것도 잘 푸는데. 자, 그다음에 보자. 아유, 열심히 페널티 쓰고 있어, 아가씨. 봐, 어디 있어? 아, 뭐야, 맨날 안 붙였어. 뭐야, 붙이고 와야지, 자수아. 자, 잘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틀린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 테니까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틀린 게 대부분 1, 3번 많이 틀렸거든요. 1, 3번. 그래서 1번이랑 3번 피드백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 할 테니까 집중하시고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구문 분석이 베이스로 돼야 돼. 너네가 구문 분석을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표시를 하나하나 안 해도 된다면 그러면은 할 필요 없겠지만 아직 너네가 그 정도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법 문제를 풀 때는 구문 분석을 베이스로 한다. 됐죠? 이거는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제가 고등학교 지금 이제 내신 대비 하는데 아이들한테 직전 대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네 내일 어법 문제에서 구문 분석 체크 안 돼 있으면 나한테 뒤진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안 해왔다? 그럼 이제 또 니키 이거지 뭐. 그래서 구문 분석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Our best decisions in life come. 자, 여기까지는 주어 동사 나왔고요. when으로서 새로운 절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when을 기준으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삼형식 완전한 문장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까지도 나왔습니다. 문장 끝났네요. 여기까지 문제될 거고요. 이어서 for a moment. 자, 부사 수식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잘 봐봐. thinking으로 나왔거든, 얘들아. ing로 시작하고 있어 지금. ing로 시작한다는 건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분사 구문으로 쓰이거나 두 번째 동명사 주어이거나. 됐어?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거야. 둘 중 하나. 자, 내가 팁을 줄게 얘들아. 분사 구문으로 쓰인다면 뒤에 콤마가 나와야 돼. 됐어? 동명사 주어라면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와야 되지. 됐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
살펴봅시다. Think about how you behave when you are angry. 끝났네요? 그럼 콤마 있어 없어? 없네? 콤마 없네? 얘 탈락. 뒤에 동사 나온지 볼게요. 일단 동사형 다 체크해보자. behave 나왔고요. are 나왔어요. 됐죠?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동명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아니 단수에 맞는 동사가 없잖아. 그치? 내가 뭐라 했어? 동명사는 단수에 맞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요. 아니 단수형 동사가 없잖아. 이것만 봐도 틀렸어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behave에 대한 주어는 여기 나왔죠? you 나왔고요. are에 대한 주어 역시나 you 나왔습니다. 됐어? 그러면은 얘가 만약 동명사라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얘도 탈락.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야? ing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럼 뒷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사가 필요한 거죠. 동사. 동사가 없잖아. 이거 다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thinking이 아니라 think라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걔 다 이게 맨날 멀뚱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고 자스들아. 지금 너네 평균 표정을 내가 내 얼굴로 보여줄게요. 이거야 이거. 나 이러고 수업한다? think야 think. 알았지? 동사 원형 와야 돼. 자 2번 볼게. 2번. 자 갈게. 이거 니네가 거의 다 맞췄어. 하나. 얼마나 매갈이 없냐. 니네가 봐도 힘이 없잖아. 힘이 쫙 빠지지. 니네가 봐도. 앞에 선생이란 사람이 이래봐. 뭐야 이게. 자스들아. 아니 에이 예비 고일이잖아. 생기 넘치게 발랄하게 너네한테 이러면서 내가 수업 들으라는 거 아니야. 자스들아. 좀 눈빛이 이러지 말라고. 자 봐봐. 원어브의 복수명사 나왔지? 뭐 너무 쉬운 문제잖아 얘들아. 원이 주어잖아. 그럼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가 와야겠지. 자 오브의 복수명사 나왔고 전치사 명사 나왔고 동사 자리 are인데 is가 맞겠죠 당연히.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자 해석은 다 제가 써놨으니까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법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페이지 3번 볼게요. 여기도 많이 틀렸거든. 3번 봅시다. Teens hold their head in uncomfortable positions.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에 명사까지 나왔어. 완전하게 나왔고요. When using cell phones. 자, 이 부분을 혹시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when, 즉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꼭 주어, 동사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ing로 써도 돼. 이건 뭐냐? 니네가 배웠던 분사 구문이라는 녀석이야. 분사 구문. 그래서 지금 ing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선생님 ing만 쓸 수 있나요? pp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pp형 써도 돼.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능동과 수동 비교하는 거 배웠었잖아. 그치? 능동 뒤에는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목적어.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고 했었어. 그치?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셀프언스 됐어? 그러니까 능동형 ing. 얘는 문제될 거 없는 거야. 이어서 볼게. This posture can harm the neck. 여기서 얘들아 harm이라는 단어 좀 필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다가 쓸게. 내가 지금 고등부 내신 대리 한을 할 때도 요거 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 요거 좀 중요해서 잠깐 볼게. harm이 좀 뜻을 여기다 쓸게요. 동사로서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거든. 해를 끼치다. 근데 한 번 더 쓸 때 똑같은 걸. harm이 명사로서 해란 뜻도 있어요. 피해. 이런 뜻도 있거든. 내가 좀 멀리 썼죠. 여기다 뭘 쓸 거여서 그런 거야. 여기서 harm은요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동사로 쓰일 때. 동사로 쓰일 때. 원래 우리가 목적어는 흔히 을을 붙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을을 붙여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에게 해를 끼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어? 자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때는 어떻게 쓰는가? 전치사 to를 쓰고 명사를 씁니다. 됐어? 그럼 이때 우리가 이 to 명사는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뭐에 대한. 여기서 목적어는 뭐뭐에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다시 한번 harm이 동사로 쓰이면 바로 목적어가 나와서 뭐뭐에게 해를 끼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harm to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대한 피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to를 언제 붙이냐 안 붙이냐 얘가 동사로 쓰이냐 명사로 쓰이냐 요 차이점이다. 그렇죠? 이런 시리즈가 몇 개 있는데 나온 김에 설명을 한 거야. 쌤이 만약에 여기서 harm to라고 썼다면 잘못된 문장인 거야. 알겠지? 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 This posture can harm the neck. 목적어. the neck bone까지 나왔네요. 목적어 나왔고요. 여기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10cm가 단수 취급이다 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가볍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게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이제 그 명사의 수의 위치에 관련해서 이제 나올 때 배우는 건데요. 그 일정한 양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단수 취급한다고 이런 게 있어요.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이야. 그럼 2시간이면 원래 2hours잖아. 그치? 그럼 2hours니까 우리가 2hours니까 뒤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써요. is라고 쓰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양의 시간, 일정한 양의 길이, 일정한 양의 거리 어떤 이런 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전에 배웠다시피 each잖아, each. each 뒤에는 뭘 써야 돼? 단수 써야 되잖아. each 뒤에는 단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단수가 온 거야, 단수가. 이걸 단수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centimeters가 주어이지만 s랑 상관없이 얘는 단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increases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요.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 전치사에 명사 나왔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또 이어서 볼게. This posture increases. 주어 동사 나왔고요. The possibility.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에 동명사 나왔고 동명사에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that 관계대명사 나왔어. 자, 근데 그 뒤를 보면요 sprea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잘 봐봐.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pain, 이 고통을 꾸며주는 건데 고통은 셀 수 없는 명사, 즉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단수. 근데 spread에 s가 안 붙어있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스프레드에 s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단수니까요. 선행사가 단수니까. 됐죠? 요거를 여러분이 아마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좀 찾아야 돼서 난이도가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갑니다. 4번은 대부분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Have you ever taken a walk? Take a walk 하면 산책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have pp 나왔고 이 녀석은 능동형이에요. have pp는 have been pp가 수동이죠. have been pp가 수동, have pp는 능동. 자, 능동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나왔고요. 전치사의 명사까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주어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가 꾸며주고 있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문제 없어요. 마찬가지 주어 나왔고 이번에는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역시나.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도 문제 없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 the rays, 자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shining down from the sun 이라는 요 ing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동사도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is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라는 형태를 붙여줘야 된다. 자,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얘들아 보통 이렇게 수일치 문제를 낼 때는 주어와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라고 했었어.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복수라면 동사와 가까이 있는 거는 단수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 이렇게 쌤이 얘기해줬었죠. 지금 어떻게 나오나 봐봐. raise 복수잖아. 동사랑 가까이 있는 애는 단수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 패턴은 수능까지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구문 분석 잘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sun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raise가 주어죠. 됐죠? 네, 그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데일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진도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능동과 수동에 대한 이제 커다란 틀,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 기출어법,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26페이지에 포인트 1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번까지도 제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포인트 3번까지 다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볼게요. 그냥 말로써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필기 하셨을 테니까. 자,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말 그대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언제 능동을 써야 되고 언제 수동을 써야 되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시험에서 출제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제가 동사관련어법에서 시제일치, 수혜일치, 태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시제는 고등부에서 많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수일치나 태 이 두 가지가 대부분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수일치는 보통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에서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태는 내신에서 좋아하는 유형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태를, 즉 능동과 수동을 각각 언제 써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법을 활용한 방법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능동은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 일반적인 거.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죠.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도 있었어. 그건 어떤 경우였지? 이 동사가 자동사일 때였어요. 자동사. 1, 2형식 동사일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구분하는 방법. 해석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건데 여러분은 누구나 다 능동은 하는 거고 수동은 당하는 거다.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게 뭐다?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건지 그 누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누가가 뭐냐? 바로 의미상 주어였습니다. 의미상 주어. 그래서 이 의미상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하는 거면 능동, 얘가 당하는 거면 수동을 쓰면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데 포인트 3번에 나와 있었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이 녀석은 어법을 활용한 방법 있죠. 뒤에 목적어 오면 능동, 목적어 안 오면 수동. 이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 3번만 해석으로 풀어야 됩니다. 해석만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둘이. 아니 재윤이는 여기 보고 있고 얘는 초점이 없어. 어디 뭐 이거 보고 있었던 것 같은 시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가볍게 복습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28쪽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여기만 할 거야. 오늘 진도 나가는 거는 여기만 할 거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문제 풀었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오늘은 문제풀이 피드백을 좀 해줄 거예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문제풀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걸 또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해석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또 여러분이 설명을 듣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좀 받아줄 예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28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꺼버릴게요. 왜 이리 메가리들이 없어? 니네 저기 뭐야 시험들 언제 보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보나? 다음 주에 보나? 다음 주? 시험은 뭐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대충 보세요. 가갖고 그냥 저기 뭐야 의자 이렇게 있잖아. 의자 이렇게 있으면은 딱 이제 시험 볼 때 이러고 앉고 신발 벗어서 여기 발에다가 이렇게 패겨갖고 이러고 보세요. 이러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발로 푸는 거야. 이렇게 푸세요. 괜찮아. 만약에 나라면은 내가 만약에 니네 입장이다? 나라면요 막 좀 별로 좀 비주류 과목 있잖아요. 막 기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거 시험 볼 때 도라에몽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내가 그거를 못 그려본 게 좀 한이야. 중학교 때 한번 그려볼 거야. 고등학교 때 그릴 순 없잖아. 중학교 때 막 하트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도라에몽 한번 그려보고. 네. 자, 아무튼간 28쪽에 있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셋 다 잘 나와. 셋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써봅시다. 일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요거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기본적인 버전을 먼저 설명해 줄 거고 얘를 응용해서 어떻게 시험에서 내는가까지도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자, used to 동사원형으로 쓸게요. 일단은 이제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used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원형, 그 다음에 세 번째 be used to 명사 또는 ing,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used 동사원형 뭔 뜻일까? 너무 어려웠나? used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거든?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이 해석을 좀 더 좋아합니다. 한때 뭐뭐 했다. 이런 뜻입니다. used to 동사원형은요, 뭐뭐 하곤 했다 또는 한때 뭐뭐 했다라는 뜻 자체가요, 옛날엔 그랬었다 이런 거야. 즉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used to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만약에 내가 얘나한테 you used to be pretty 이렇게 말했어. 너가 한땐 예뻤었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았어. 설명 생각할게. 농담이야. 아무튼간. 그런 거.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네네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넘어갈게. 일단은 요 녀석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요 해석 겁나 쉬워 얘들아. 어떻게 보면 되냐. be used니까 수동태지. 사용되다. 반띵하고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요. 그대로 해석한 거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됐어? 정말 직관적인 해석입니다. 이 세 번째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익숙해집시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기본은 이거야. 기본은 간단하죠? 근데 이제 보통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이 두 개 갖다가 많이 내거든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놔요.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고 to 동사원형 쓸래, to에 ing 쓸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으로 풀어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풀이는요, 해석 갖고 푸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외우면 끝이에요. 암기야, 암기. to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to ing 나오면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냥 암기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 고등부에서는요, 단순한 게 안 좋아해. 이런 문제 안 낸단 말이야. 어떻게? 응용해서 내요. 어떻게 응용해서 내느냐? 잘 봐봐. 이 녀석들이랑 뭐를 섞냐면요.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 있어요. 이걸 섞어서 출제하는 거야. 이거를 섞어서. 자,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얘들아. 패턴만 보여줄게. 쌤이 패턴만. 자,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used to 이렇게 나왔어. 동사원형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내가 질문할게. 뭐가 맞을까요? 뒤에 이제 내용이 뭐 이제 더 나와.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 뭐가 맞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맨 위에 나와있던 요 녀석만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아주 큰 오산이야. 그걸 이용한 문제니까요. 잘 봐봐. 이렇게 나왔을 때 아니 뭐야, 뭐 앞에 비동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비동사가 없으니까 used to만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원형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걸 노리고 내는 문제야. 자, 어떻게 된 건지 보여줄게. 우리가 실제로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동사가 뒤에 나왔어. 그럼 여기 있는 used는 동사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뭐냐?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됐어?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분사라는 녀석이 있죠. ing나 pp나 이런 분사 있잖아. 이런 분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요. 원래 이렇게 취급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는데 원래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잘 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잘 봐봐. 여기 봐봐. 여기 be 보여? be used to네. 됐어? be used to네.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 주어, 이 해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뭐 하는데 익숙한 주어,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used 시리즈는요, 포인트를 제가 간략하게 쓰자면 포인트는요 해석이야. 이
구조와 해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포인트는 해석은 맞는데 근데 단순하게 얘네가 동사 자리에 나왔을 때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암기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란 녀석과 섞어서 이렇게 출제라는 거야. 됐어? 우리가 구문 분석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유주투 나왔으니까 동사원형 써야지. 이래버린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비유즈드 투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알겠지? 이게 고등부 스타일이에요. 이게 고등부 스타일이야. 단순히 동사 자리에 쓴다? 이건 껌이지 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뭐? 이거 다 하고 가요? 다 하고 채점하고 찬스 좋잖아. 채점하고 저기 뭐야 검사하고 가. 뭐야 말도 안 돼. 뭐야 이씨.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어떤 거냐? 목적어가 명사절인 문장의 수동태. 2번은요. 그 여러분 책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세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다수 출제가 돼요. 서술형. 일단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포인트를 이따 따로 써드리긴 할게요. 남아보겠습니다. 목적어가 명사절인 수동태인데요. 뭐 여기서 뭐 말이 명사절이라고 나왔지 사실 이 명사절은요 대절이에요. 대절. 자, 패턴을 좀 보여줄 건데 지금 거기 동사 종류를 보면은 consider, believe, expect, know, say, think 등등 나와 있잖아.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절을 받는 동사들이야. 전부 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야. 그래서 쌤이 편의상 뭐라 해볼까? 그냥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로. 잘 봐. People think that he is honest. 아주 쉬운 예시로 보여줄게요.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아주 쉬운 문장이죠. 자, 봐봐. 그러면은 구문 분석을 하면은 여기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녀석을 수동태로 바꿀 겁니다. 자, 수동태로 바꿀 때는 목적어 앞으로 가고 얘 바이 목적격 되고 BPP 되죠. 됐어요? 그 똑같이 해볼 거야. 자, 그래서 바꿔봅니다. 그대로 갈게. That 흰색으로 쓸게요. That he is honest. 여기까지 썼어요. 자, 목적어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비동사의 PP로 쓸 거야. 자, 우리가 항상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이 원칙이죠. 그래서 단수형 if, thought. 됐어? 이렇게 썼어. 얘는 by people로 이제 맨 뒤로 가는데요. 여러분 by people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덩어리가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거 주어가 너무 길어. 대절이야. 꼴 보기 싫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수동태로 바꾼 거야. 자, 이번에는 가주어, 진주어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통째로 뒤로 보내고 it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It is thought. that을 맨 뒤로 보내서 that he is honest. 됐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이거 해석은 다 똑같은 거야. 알았지?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된다. 됐어? 다 똑같은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서 하나 더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 자, 잘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쓴 거는 전부 다 이 네모 가로들을 봐봐. 네모 가로. 이 노란색 네모 가로를 보면 전부 다 주어 동사가 있는 즉 절의 형태야. 절의 형태. 명사 절 수동태니까. 그런데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꿨을 거야. 그리고 고등부에서 나오는 시험은 거의 다 이거예요. 여기 얘네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쓰는 게 시험에 나와. 잘 봐. 이거를 구로 바꿀 거야. 명사 구로 바꿀 거야. 명사 구. 지금까지 쓴 건 다 명사 절이야. 이걸 구로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 잘 보세요. 일단
대절의 주어였던 요 놈 있죠? 대절의 주어. 요 놈을 문장 주어로 뺍니다. 이렇게 뺐어요. 뺐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있죠? is thought. 얘는 그대로 내려서 써줍니다. 자, is thought.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의 형태가 아니라 구의 형태로 써야 되는데 명사 구의 가장 대표가 누구냐? 바로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로 써주면 돼. 그럼 이제 to를 쓸 거야. 자, 동사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럼 동사원형을 뭘 쓰냐? 여기 대절에 있던 요 동사 있죠? 요거. 요 놈을 쓰면 돼. 그래서 동사원형 B를 써줬습니다. 남는 거 뭐야? honest죠. 됐어?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는 정직하다고 생각된다. 됐어?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거. 자, 그래서 명사절 수동태는요. 처음 시작이 people think, people believe, people consider, people know 다 이걸로 시작이에요. 됐어? 그래서 대절을 수동태로 했는데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가주어진 주어가 됐고 여기에서 심지어 구의 형태인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도 있다. 까지 이 네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흐름은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이해는 됐을 거예요. 이해는 됐는데 이제 뭐 암기만 안 됐겠죠. 이해는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중등부에서도 사실 배우는 거거든 이게. 근데 중학교에서 시험 나오는 것과 고등학교에서 시험 나오는 것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가? 자, 중학교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럼 사이즈 나오지 않아? 4개 있으니까 하나만 딴 걸 쓰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어진 문장에서 의미가 다른 거 하나 골라라. 됐어? 이렇게 내는 거야. 이게 중딩 버전이야. 고등부에선 이렇게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시험 포인트라고 제가 쓸게요. 쓸 자리가 없어서 쌤이 왼쪽에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시험 포인트.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녀석은 일단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서술형이에요. 아까 내가 써놨죠. 서술형. 영장입니다. 영장. 그냥 영장으로 나오는 거야. 심플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장으로 나온다면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요 버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요거. 가주어진 저 버전. 요걸로. 그러면은 이 대절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대절은 이 대은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라고. 그가 정직하다고. 됐어? 자, 패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It is PP 대 주어 동사. 이 패턴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대시 뭐뭐라고. 뭐뭐해진다. 이러면 되는 거야. 됐어? 해석만 잘 보면 돼. 주어가 동사한다고 뭐뭐해진다. 됐어? 만약에 believe도 나왔어. 주어가 동사한다고 믿어진다. known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죠?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작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기본 패턴은 영작입니다. 두 번째는 어법이에요. 주로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좀 자세히 말하면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시제 문제로 됩니다. 시제 문제. 제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동사는 보통 시제 문제를 잘 출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시제 문제를 만약 출제할 거면 딴 것과 혼합해서 보통 출제를 많이 해요. 딴 것과 혼합해서. 오케이? 그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을 하나 좀 알려주고 내가 들어가야 될 거야. 기본 개념을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준동사도 시제가 있거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이 있잖아. 얘네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얘네도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투부정사만 쓸게요. 투동사 원형이라고 그냥 나오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주, 절의 동사, 시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투동사 원형 나오면. 근데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우리가 to에
have pp라고 쓸 수 있거든. have pp, to have pp. 그럼 to have pp라는 형태가 나오면은 이건 뭐냐면 주절의 동사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저기 뭐야 완료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료 시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대화어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영어에 이거 안 써도 되니까 잘 들어봐. 우리 영어에 have pp라는 개념 있잖아. 얘네가 현재 완료하면서 많이 배웠잖아. 근데 원래 이 have pp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두 개의 뜻이 있어, 얘들아. 두 개의 뜻.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해오고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야. 이게 have pp의 첫 번째 뜻이야.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현재,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일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have pp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had pp를 쓰면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 해서 대과거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have pp라는 것 자체가.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로 시제를 표현할 때는 어때요? 미래를 쓸 거라면은 will 쓰면 되고요. 과거 쓸 거면 ed 붙이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내가 투동사 원형으로 시제를 표현하고 싶어. 투동사 원형. 그럼 얘 갖다가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야. 얘 갖다가 미래 할 거면 뭐 그럼 여기다 will이라고 쓰나?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다가 과거를 쓸 거면 to에 동사의 ed형 쓰나? 이것도 아니잖아. 그쵸? 왜냐면 to 뒤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to 갖다가 시제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 이용하는 게 요 have pp라는 개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됐어? have pp는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 그냥 투동사 원형을 썼다면 주절의 시제랑 동일한 거고 to have pp를 썼다면 먼저 일어났다 또는 완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얘가 더 많아요. 먼저 일어났다. 자, 그러면요 이 개념만 갖고 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 아까 쌤이 썼었던 예시를 보여줄게요. 예시. 자, 봐봐. 사람들은 think, 생각해. 그가 word로 썼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였죠? word로 썼습니다. 그가 정직했다고. 이렇게 썼어. 자, 그럼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자, 가주어 인저 버전으로 그냥 바로 쓸게. 생략하고. 그러면 it is thought that he was hones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버전 한번 가봅시다. 구로 바꿔볼게요. 구로. 주어를 앞으로 빼라 했어요. he, 얘 내리라고 했습니다. is thought야. 자, 이제 to 부정사를 쓸 거야. to에 동사원형을 쓸 거야. 요 놈을 써야 되지. 여기를 잘 봐. 지금 얘랑 시제가 다르잖아요.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동사원형 be를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투동사원형을 쓰면 뭐라고요? 주절의 동사 시제랑 똑같아진다고 했지. 얘랑 똑같아진다고. 그럼 얘가 무슨 시제가 돼? 현재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야. 얘는 과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야. was 이렇게 써버릴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돼? 이 was는 얘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개념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써주는 거야? have pp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have being이라고.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게요. 그럼 이제 어법에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여기에 밑줄 쳐놓는 거야. 여기에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또는 to be 이렇게 써놓고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 이게 고등부 버전이야. 이게 고등부 버전이야. 됐죠? 자, 고등부에서는요 보통 이 두 가지를 갖고 시험을 많이 출제하는데 2번 문제 특히 시제 파트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요. 이게 그 교과서 출판사 중에 비상거가 있는데요. 비상교과서를 쓰는 이제 고등학교가 대화고, 대진고, 정발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1학년 때 대진, 대화, 정발인데 그 대진, 대화, 정발에서 몇 과였더라? 4과쯤이었나?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몇 과인지. 아무튼가 그 해당 과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있어. 이거. 이 내용이 나왔고요. 이거에 관해서 이 어법 문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됐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영작 이거는요 좀 쉬워요. 외우면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보다는 이 문제를 좀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여러분은요 이 아주 디테일한 것보다는 너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바로 요거야. 요거. have pp라는 개념은 먼저 일어난 거다. 이 개념. 오늘 배운 거의 포인트는 요 개념이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설명할게. 28페이지에 3번에 있는 거야. 수동태 불가 자동사라고 나와 있다. 자, 이거는 쌤이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던 건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왜 안 되냐? 수동태는 애초에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태를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자동사는 몇 형식 동사? 1, 2형식 동사야. 목적어가 없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사들은 당연히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능수동 비교하는 문제에서 능동 뒤에 목적어,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옴, 능동 뒤에 목적어 안 옴.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했었거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능동 뒤에 목적어 안 오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이제 자동사인 경우잖아. 이게 자동사인 경우.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야? 니네 입장에서 쌤,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쌤,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희소식을 하나 말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에서 내는 자동사는요 정해져 있어요. 내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그럼 그 자동사의 종류가 뭐냐? 얘네가 거의 한 70%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안 되지, 그렇지? 이게 다야. 내가 또 하나 팁을 줄게. 자동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직접적으로 뭔가 움직임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뭔가 직접 움직이는 거는요 대부분 자동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달리다, 점프하다. 우리가 흔히 조금 간지나는 말로 왕래발착 동사라고 하거든요. 왕래발착 동사. 왕래한다는 말 들어봤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발착은 출발, 도착. 이걸 줄여서 발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왕래발착 동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움직임과 관련성이 있는 표현들이에요. move 같은 단어라든가 go라든가 depart라든가 arrive라든가 이렇게 뭐 움직임과 관련된 거. 이런 애들은 다 자동사입니다. 됐어요? 이런 애들이 다 자동사예요. 여기에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안 써 있는 애들이 이제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두 단어만 추가로 쓸게요. 두 단어. 아니구나. 두 단어가 아니라 죄송해요. 두 시리즈라고 쓸게요. 두 시리즈. 이거는 사실 제가 보통 혼동어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자동사랑도 관련성이 있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ride 시리즈입니다. rise, arise, raise, 그 다음에 arous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단변화를 다 써줄게요. 3단변화. rise, was, raise. 똑같아요. 얘도. arise, arose, arose. 얘네들은 전부 다 D만 붙이면 됩니다. D만. raised, raised야. 얘도 D만 붙이면 돼. aroused, aroused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생긴 게 좀 비슷비슷하죠? 얘네가? 네. 일단 얘네들은 자동사예요. 얘네들은 타동사입니다. 즉 얘네는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수동태로도 못 씁니다. 됐죠? 이 설명은 안 써도 되죠? 얘네들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고 수동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해석 알아볼게요. 자, rise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 오르다, 상승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죠. arise는 뭘까요? arise. 여기 지금 우리 3번에 이렇게 여러 단어 나왔잖아. 그 중에 똑같은 뜻이 있어요. arise랑. 자, 어떤 거냐?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거기 나와 있죠? happen, occur, take place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raise. raise는요 뜻이 되게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데 뜻이 서로 다른 게 3개 있거든요. 일단은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르다,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뜻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모으다라는 뜻도 있어요. 모으다. raise의 모으다는 뭘 모으다 하냐면은 돈을 모으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돈을 모으다. 근데 그냥 그 용돈 모으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raise money 하면은 보통 그 뭐랄까 기금이 있죠, 기금. 그 막 그런 거 있죠, 뭐 불우이웃 성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모은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raise money, raise fund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rouse. arouse는 동사로서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유발하다. cause예요, cause. 됐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혼동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단어는 다시 한번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도 안 되고 뒤에 목적어도 안 온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거야. 어떤 거냐? lie 시리즈야. lie 시리즈. 자, lie, lay, lie랑 썼어요. lie, lay 이렇게 있어요. 자, 3번 변화가 다른데요. 얘는 그냥 D만 붙이면 됩니다. lie, lied, lied. lie, lay, lain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이제 y 대신에 id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lay, lay, lay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일단 자타동사를 먼저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두 마리, 즉 lie가 동사 원형인 애들은 자동사고요. lay가 동사 원형인 요 놈은 타동사가 됩니다. 즉 lie 시리즈는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요. 수동태로 쓰일 수 없습니다. 됐죠? lay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수동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능수동 문제에서는요. 위에 애들보다는 아래 애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3단 변화가 달라지거든요. 됐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선호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요. 자, 이렇게 외우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lie의 제일 쉬운 뜻이 뭐냐? 구라치다 아니야, 구라치다. 그치? 거짓말하다. 제일 쉬운 뜻이야. 그래서 3단 변화도 제일 쉬워. 됐어? 얘가 거짓말하다. 자, 그러면 이제 3단 변화가 약간 헷갈린 lie 시리즈가 있어. lie, lay, lain 이렇게 가는 게 있어. 얘는요. 놓여 있다. 뭐 또는 눕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놓여 있다, 눕다 이렇게. 심지어 lie를요.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lay가 동사 원형인 건 보통 두 가지 뜻으로 많이 쓰이죠. 뭔가를 놓다라는 뜻이나 아니면은 낳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주로 R을 낳는다고 할 때 우리가 lay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lay the eggs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얘네 갖다가 보통 시험을 많이 출제합니다. PP형, 즉 수동형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동태 불가 자동사들과 선생님이 써준 요 시리즈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수동태가 불가능하구나. 이거 알면 정말 3년 내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아주 유용하게. 어떤 시험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다 끝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피드백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피드백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잠시 쉬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했었냐 너네한테? 우리 학원 내가 처음 왔을 때 원장님 수업 들었다고 내가 그 얘기 했었냐? 했었지. 보면은 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선생님이 예전에 그 편입 공부를 했었거든요. 편입 공부. 근데 그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편입 이제 생들은요. 그 편입생들이 한 6월달, 7월달 이때가 피크거든요. 그때 애들이 어떠냐면은 다 지금 얘나 저 상태예요. 지금 네 상태야. 다 저 상태야. 다 이러고 있어. 머리 다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다 좀비야 좀비. 항상 여기 아메리카노 들고, 이러고 다녀. 다 이러고. 좀비야 좀비. 다 이러고 다녀. 응? 진짜. 아유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이거 고등학교 가면은 어쩔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게 참 복잡 미묘하다 이게 볼 때마다. 지금 여기 딱 트라이앵글이거든. 여기 우리 여학생 트라이앵글 얘나 재은이 서빈이 여기 삼각편대가 셋이 표정이 너네 혹시 짜고 왔어요 셋이서? 셋이 이래. 초점이 없어. 어딜 보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딜 보는지 모르겠어. 좀비들이야 좀비들. 아휴. 여러분 나 좀 궁금한 게 여러분 혹시 나중 가서 그러니까 아직 뭐 먼 미래 일이긴 한데요. 나중에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혹시? 얘나 혹시 그런 거 있어? 뭐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업이나 뭐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간호사. 얘한테는 주사 안 맞을게요. 좋을 것 같아. 재현이는 혹시 있어요? 뭐라고? 웹툰 작가. 진짜? 사인 좀 미리 해주면 안 돼? 제가 하루에 조회수 100개씩 해줄게요. 했다가 뒤로 갔다 했다 뒤로 갔다. 서빈이는 혹시 있어요? 없어? 약사요. 없다고요? 아니, 약사요. 약사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귀가 안 좋아서. 약사. 약사가 개꿀이에요. 아는 형님이 약사가 있거든요. 아는 형님이.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저보다 한 3살? 4살 정도 많은데 그 형 자기 약국이 있어. 자기 약국이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 4일 나가나? 한 3, 4일 나가요. 3, 4일. 그리고 하루에 한 5시간 일하나? 대여섯 시간? 정말 길어야 한 6시간 일하거든요. 한 달에 돈 얼마 버는지 알아요? 저한테 공개를 했거든요. 한 달에 돈 얼마 버는지 알아요? 최소로 잡을게요. 최소 1,500만 원. 최소로 잡은 거예요. 약사 개꿀이야. 맨날 그럼 남는 시간에 뭐하냐? 맨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약사가 짱입니다. 근데 이제 약국을 차리는 건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약국 차리는 거 말고 이제 남의 약국에 이제 취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약사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남의 약국 들어가는 게 짱이야. 그러면 못해도 한 1,000만 원은 벌 것 같은데 못해도. 네. 여러분 약사가 짱입니다. 근데 그 약간 이제 이 서빈이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기술력 그러니까 현재 세계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은요 약사가 필요 없대요. 지금 기술력이면. 왜냐면 그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프리스크립션을 받잖아요. 우리말로 뭐지? 처방전. 미안. 처방전을 받잖아. 그러면은 그 처방전에 이렇게 뭐 바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띡 찍으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약을 제조해주는 기술력이 이미 있대요. 이미 있대. 근데 이제 이게 약사 협회에서 거절하고 있는 거야. 왜? 자기들 밥그릇 뺏기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 상용화되면 약사들은 뭐 그냥 길거리에 주저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상용화되려면 아마 많이 남았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화이팅. 약사 화이팅. 혹시 뭐 또 있나? 저기 서진이는 혹시 뭐 있어요? 없어? 석준이는? 돈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만 많이 벌면 돼? 네, 막 건물주 하고 싶어요. 막 클럽 세우고 그러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뭐 어양 옷만 안 파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대신 딴 걸 해야죠. 그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절대 편하게 돈 많이 버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거는요 로또나 코인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근데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종현이는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래? 준혁이는? 없어? 교준이는? 배우. 뭐라고요? 배우. 아 배우? 그래? 배우? 네, 좀 더 배우셔야겠네요. 네. 농담이야. 네. 자, 아무튼가 그 예전에 배우하니까 생각나네. 그 저희 외삼촌이 KBS 국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냐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때 이제 국장이잖아. 국장이니까 무슨 뭐 이제 결혼식 때 뭐 저기 뭐야 뭐 가수들을 뭐 이렇게 데려와 주겠대. 무슨 이제 막 그런 좀 유명 가수들 있잖아요. 뭐 아이유나 막 이런 가수들 어떻게 갖고 데려오겠대. 그래갖고 내가 삼촌한테 진짜로 뭐라고 했냐면요. 삼촌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너무 번잡해지잖아. 난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되잖아. 또 이렇게 오면은 저 돈 없어요. 네. 그런 유명 가수. 그래? 됐다고 했었죠. 네, 뭐 아무튼간 뭐 각자 이제 그 목표도 있는 것 같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한 십몇 년 더 살았잖아 니네보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산 이제 약간 인생의 선배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34이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배운 거는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간에. 제가 어렸을 때 버거킹에서 알바를 3년 했거든요. 저 알바로 퇴직금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최저 시급이 얼마였냐? 3,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금으로 150만 원 받았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실 버거킹에서 알바하는 게 지금 내가 강사 업무 하는 거랑은 사실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햄버거 만드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알바를 하면서 배웠던 어떤 사회생활에서의 기본 이런 것들은 지금도 좀 많이 좀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반존대라고 하죠. 반존대. 그러니까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첫 만남에서는 무조건 존댓말을 해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4살짜리 꼬맹이여도 저는 존댓말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알바하면서 이제 그런 좀 일을 겪은 게 있거든요. 이제 초면에 내가 반말했다가 좀 화를 입었던 이런 이제 경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배우면은 쓸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부 다. 제가 이제 뭐 하물며 니네가 그 영어를 잘했을 때 뭔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영수 과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실생활과 좀 이제 아무래도 맞닿아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동기도 잘 안 생기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정말 저는 이제 또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을 정말 잘 가고 싶다면요. 그러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근데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영어를 배우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요. 그냥 아주 단적인 예시 몇 개만 들어줄게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과외를 7개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과외로만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내가 그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달 벌면 끝나요. 딱 한 달 과외하면 끝났어요. 한 달 과외하면 등록금이. 그래서 그때 대학교 3학년 1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를 모았는가? 5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23인가 그랬습니다. 23살. 그때 당시 최저 시급이 4,000원 정도였어요. 참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과외를 할 때 이제 영어 수학 과외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대학생 되면요 과외만 한 게 없어요. 가성비 짱이요. 가성비 짱이에요. 하루에 한 2시간 수업해주고
일주일에 그때 1회 했을 때 기준으로 한 40만 원 받았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2회 했을 때 이제 그 고2냐 고3이냐에 따라 달랐는데 뭐 한 100만 원 받는 과외도 있었고 뭐 70만 원 받는 과외도 있었고 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좋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다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대표적인 게 뭐야? 토익이잖아. 토익이라는 시험. 여러분이 이름 들어봤죠? 토익이라는 시험을요. 회사 들어갈 때 토익 몇 점 이상, 뭐 탭스 몇 점 이상, 다 이제 토익 이게 기준이고요. 공무원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도 7급 기준이지만 이것도 토익 점수로 대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영어야. 뭐만 하면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어는요 일단 잘해서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삶 전반에 있어서요. 여러분 심지어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도 토익 점수가 필요합니다. 토익 점수 없으면 졸업 안 돼요. 참고로 말하면요.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몇 점 이상 나와야 졸업이 됩니다. 과랑 상관없어요.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심지어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하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영어 점수 안 나와서 이직 못하고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빈번하게 봐왔고 그런 일들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어는 잘해서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어법은요. 그러니까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글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다 허투루 되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각자의 목표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던 목표 중에서 영어가 배제되어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 주셨잖아요. 뭐가 되고 싶다. 혁준이가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럼 건물주가 그냥 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는 걸 잘해서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건데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19페이지를 먼저 펴주세요. 19페이지.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씩 나눠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헷갈렸다 하는 것들 질문을 받을 거고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없어?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질문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숙제로 했던 게 27페이지까지였나? 이거 기억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27페이지까지 빠르게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부분의 질문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한 페이지씩 보자. 19페이지. 다음 넘어가죠. 20페이지 아래 두 문제랑 21페이지. 21. 21에 15번이요. 15번? 15번에서 좀 헷갈렸던 건 어떤 거였어? 그 해로가 틀린 건 알겠는데 뒤에 있는 문장의 해석이 잘. 뒷문장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every shopping mall. 자, 모든 쇼핑몰은 has a different return policy. return policy는 환불 정책이니까 다양한 또는 다른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and 그리고 the return conditions 그 환불 조건은 also 또한 vary by item 물건에 따라 다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또 딴 거 없으면은 14번에 폴더 클래스가 네네. 북스를 꾸미는 거예요? for the class가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북스를 꾸며주는 거냐고? 네, 맞아요. 네. 수업을 위한 책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22페이지. 없으세요? 23페이지. 없으십니까? 그 23페이지에 내가 참고로 하나 말할게요. 우리 여기 그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23페이지 보면은 1번과 3번과 같이 이렇게 밑줄형 문제가 있죠. 밑줄형 문제. 그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어법상의 근거를 이제 작성하라고 제가 이제 숙제로 내주잖아요. 그러면 밑줄형 문제는 밑줄 5개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 어법상 어색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1, 2, 3, 4, 5를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은 왜 맞고 2번은 왜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모를까 봐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하나 한번 해보죠. 3번 한번 해볼까? 3번? 자, 3번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를 보면은 전부 다 동사의 밑줄 쳐져 있거든요. 동사형에. 1번부터 보면 result from, result라고 나왔는데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겠죠. 자, 주어는 누굽니까? Some of the desertific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esertification이 주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분 표현 뒤에 나온 녀석에 수일치한다. 이걸 얘기했었죠.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얘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desertification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아까 배운 걸 좀 응용해 볼게. 여기 occurring이라고 나와 있죠. occurring. 그렇죠?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occurred로 쓰면 틀릴까요? occurred? ed용으로 쓰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occurred. 맞는 거. occurred로 쓰면 occurred로 써도 맞다. ing도 맞고 ed도 맞다. 아니야? 틀리다? 잘 모르겠어요. 자, 봐봐. 여기서 occurring, ing형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occur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되죠? 수동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occurred로 desertification을 꾸며줄 수가 없는 거야. 수동형으로 꾸며주는 게 안 된다고요. 됐어요? 자동사니까. 아까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것도 볼게요. 2번 보시면 주어를 한번 좀 찾아볼까? 일단 항상 문장의 처음을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줄에 however부터 시작입니다. However, it is generally agreed that 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심지어 아까 배운 거야. It is pp that. 됐어? 이거잖아, 이거. 이 패턴이잖아, 지금. It is agreed that. It is pp that.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럼 대절의 주어가 human influences. 얘가 주어죠. 동사 찾아보자고 하면은 on the rate of desertification. 다 전치사 명사니까 빼버리죠. 그러면은 2번이 동사 자리네. 그래서 influences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are 문제될 게 없습니다. 3번 볼게요. causes로 나왔어. 자, 여기에선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푼다면 앞에 나와 있는 it and it 나왔잖아. it이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causes 쓴다. 이렇게 쓰면 쉽게 풀 수 있겠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풀지 말자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자고요. 자, 우리가 동사를 볼 때 수일치뿐만 아니라 태도 따져야 된다 했어요. 태, 능동태, 수동태 이것도 따져주자고. causes가 맞는지, is caused가 맞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있나온다. 뒤에 목적어가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목적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형인 causes를 써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도 우리는 고려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continue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앞에 있는 걸 좀 봤을 때 efforts to stop desertification and create usable land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주어는 efforts예요. efforts. 뒤에 나와 있는 to stop 어쩌고저쩌고 land까지 전부 다 efforts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efforts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continue를 썼다. 5번 자, 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좀 쉽습니다. 동사 바로 앞을 보면 콤마 보이지 얘들아. 콤마 나왔으니까 콤마 찾으면 돼. 콤마 됐어? 콤마는 항상 수식어의 역할을 하거든. 그럼 앞에 콤마가 어디 있어요? in 앞에 있지? 뒤에 콤마는 soil down 뒤에 나와 있죠? 거기를 수식어 괄호로 날려버리면 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야? plant with strong roo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주어는 plant죠. plant. 그래서 복수형 주어이기 때문에 are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여기서 질문할 거. 10번. 10번? 네, 10번에 어떤 거요? 그 위에 이지가 어리 아닌 건 알겠는데 하나를 더 붙여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더 나왔잖아요. 거기부터 한번 볼게. The information. 여기가 주어야. 뒤에 analyzed라고 나왔지.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야? 왜 동사가 아니냐? 우리가 배웠었는데 잘 봐. analyzed하고 나왔어.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은 과거형이란 소리잖아. 그럼 분석했다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그럼 얘가 동사라면 뭐뭐를 분석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by 하고 나왔잖아. 따라서
얘는 동사가 아니라 PP로서 앞에 있는 놈을 수식해주는 거야. 그래서 analyzed by them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analyzed by them이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는 거야. 아직 동사 안 나왔어. 그 다음에 help 나왔어. help. 그럼 이 help가 뭐야? 동사겠네. 근데 주어가 뭐야? information. 3인칭 단수형이죠. 따라서 help에 s가 붙어야 돼. 됐죠? 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X가 앞에 어, 앞에 3번이 앞에 3번이요? 적용 훈련. 아까 모의고사 한 거요? 네. 23페이지? 네, 어, 어. 3. 저희 이번에 어리잖아요. 네네. 이게 사마카가 사마카는 이지 아니에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대절의 주어는 human influences. human influences가 주어예요. 근데 rate 오브 비율 뒤에 아니, 그러니까 on the rate가 전치사의 명사 한 덩어리, 그리고 of desertification이 또 전치사의 명사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막화의 비율에 인간이 끼치는 영향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됐어요? 응. 자, 그다음에 또 질문할 거 없으면은 넘어갑니다. 27쪽 마지막입니다. 27쪽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없으셨던 분들은 다 아니까 질문을 안 하신 거죠? 맞죠? 우리 저기 누구야? 서빈이랑 저기 뭐야? 준혁이랑 서진이, 재은이, 교준이는 다 아니까 질문 안 한 거지, 맞지? 여기서 이제 막 지금 막 눈빛이 막 돌아가. 아씨, 나 시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에너지가 이렇게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아. 안 시킬게. 알았어. 27페이지 질문 없어요? 질문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기 뭐야, 오늘 그 페널티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A자습실로 가서 좀 작성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하나만 더. 잠깐만요. 어디지? 수학 학습 그 저기 누구냐, 종현이는 그 리스닝 오늘 나한테 보내야 된다. 알겠죠? 10시 전까지 해서 보내세요. 이거 안 돼. 오케이. 그리고 교준이는 아까 그 채점 못한 거 다 한 거야? 리스닝? 채점 하고 와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이죠? 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27까지 했죠? 자, 28쪽부터입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 자, 여기까지는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문제 풀기를 먼저 기본으로 하시는데요. 자, 또 몇몇 페이지를 또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29쪽, 30쪽. 29, 30은 해석이랑 구문 분석까지 추가로 해오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쪽. 31쪽은 어법상의 근거를 추가로 작성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그 오답노트 24쪽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답노트는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다음번에 내줄게요. 네, 여기까지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됐죠? 자, 고생들 하셨고. 고생들 했습니다. 그리고 재현이는 잠깐만 남아주세요. 네. 어제 방송 복수? 영상 복수? 그거를 일단 이걸 끝내고 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하고 나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고 나요. 학원 오냐고요? 안 와요 그러면? 왜? 시험.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갖고 시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22, 23, 24요? 22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네? 월, 화, 수? 알았어요. 화요일 날은 대신에 근데 보강은 들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와도 되는데 보강은 들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다 썼으면 붙여서 검사 받아야 돼. 붙여갖고 저기 뭐야 AT쌤 계시면 AT쌤한테 검사 받고